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수술 건수 1위 질병이 백내장입니다. 수술 증가율도 연평균 6.4%로 단연 1위인데요. 주로 백내장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최근 유독 40대, 50대 백내장 수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백내장 수술에서 40,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1%에서 올해 6월 현재 29.6%, 거의 50%가 늘어난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약 89%, 65세 미만은 이제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필요 없는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과잉 수술, 허위 진단 수술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비급여인 시력 교정술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치료자료인 조절성 인공수정체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거의 원가의 한 10배까지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제들을 보더라도 원가의 한 10배에서 100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치료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급여된 청구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데 반면 비급여 치료자료의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 없이 의료기관들이 가격 결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리 부재가 폭리를 용인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서 급여 항목을 늘린다고 대국민 홍보를 해왔지만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비급여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지난 9월 1일 백내장 관련 비급여 부담을 해결해 준다고 안과질환 검사의 일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화면에는 백내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비안과의 안내문입니다. 100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급여화해서 환자 부담을 46,000원으로 줄여줬더니 치료제료 가격을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해당 급여에 건보재정 5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거의 그대로인 거죠.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뇌종양, 뇌출혈 등 뇌질환 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킵니다. 자, 70만 원짜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서 환자 부담을 88,000원으로 낮추려고 했더니 요추 MRI를 추가해서 73만 원짜리 검사로 둔갑해서 환자들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무려 건보재정 4,293억 원을 투입했지만 환자들 부담은 그대로. 비슷한 사례로 하복부, 비뇨기 및 여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입니다. 2019년 2월 1일, 2020년 2월 1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합니다. 비뇨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비 급여화에 무려 1,091억 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2018년 4월 1일 간염, 담낭염,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급여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드니까 비급여 치료제료를 추가해서 비급여 수익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급여하는데 3,745억 원이 투입됐는데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액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급여 확대를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 가격, 또 항목, 양 이런 것들을 임의로 정해가지고 그 이전의 수익만큼 환자에게 청구하는 풍선 효과가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급여 확대로 건보재정은 고관리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 부담은 그대로라는 건데요. 한 가지 통계 수치로 확인하자면, 자,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원급 병원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은 2016년 대비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히려 4.2%가 낮아진 반면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급여 공급 체계와 가격 관리가 없이 급여만 확대한다고 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허구인지 다음 발언 시간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지만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이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통제하고 또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냐 하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흡수를 하면은 단가가 낮아지니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의료계에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풍선 효과로서 그전에 하지 않던 여러 가지 시술이라든지 새로운 재료를 또 개발해서 그 비급여로 또 쓰도록 환자들에게 권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일정 부분의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은 사실은 비급여를 급여화시킴으로써 보다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30년 사이에 그 30년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의료계가 굉장히 빠르게 기술력이라든지 의료 시술이 빨라지고 발전한 것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해서 비급여를 급여화시키고 나면 다른 영역이 생겨나면서 국민들 부담은 별로 줄지 않는 그런 병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다만 물케어를 통해서 꼭 필요로 하는 시술 자체를 비급여에서 급여화시킴으로 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가 정진되고 있고 건강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저희도 의원님과 같이 시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보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비급여의 그 무한적인 사용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